개념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이미지만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자, 이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커뮤니티 또는 컴퓨터 비전에서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니까 뭐 우리는 그냥 그걸 따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엄밀하게는 클래시피케이션에다 로컬라이제이션, 뭐냐 하면 고양이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 박스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에는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는 개가 있고 여기에는 덕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으면 같은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박스를 치고 그 박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뭔지를 이야기해주는 태스크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 풀어서 쓰면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박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한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세그멘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요 두 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큰 어떤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좀 오피셜하게는 이미지 내에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프리딕트 하는 거다. 그리고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하나 또는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물체 주변에 드로잉,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바운딩 박스를 씌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오브젝트가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여러분들이 하게 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쓰진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을 쓸 겁니다. 근데 저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멀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심플리파이 해서. 그러면 요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뭐 CNN 같은 걸로 뭔가 피처 익스트랙션을 쭉 하고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떤 피처들이 익스트랙트가 되었을 테고,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든 플래트닝을 하든 피처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에 있는 클래스도 알아야 되지만 박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박스라고 치면 이미지가 있을 때, 박스라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보통은 여기에 위치를 x, y 그 다음 뭐 이렇게 하면 박스의 위치가 되겠죠? 박스의 위치가. 그러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문제가 돼서 요 방향으로는 리그레서를 달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드가 4개가 있겠죠? 노드가 4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5가지였다. 클래스가. 그러면 여기는 뭐 클래스 5개의 노드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를 이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가 들어가고 CNN 계열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익스트랙트된 피처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좌표를 리그레션을 하고. 됐죠? 그러면 이건 어차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은 베어링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요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x, y, h, w 요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클래스는 이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에서는 5가지였습니다. 이런 축, 그다음 베어링 박스, 그다음 그 어떤 약간 튜브 같은 그럼 이거 빔 이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다른 5가지 클래스가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까지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재료 미세 구조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벨링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구조의 인공지능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레이블링을 필요로 하겠죠. 레이블링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학습을 네트워크를 짤 텐데 또 갑자기 또 네트워크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커먼한 거니까 보면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마지막에 이 경우에는 그냥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습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도 플래트닝을 해도 뭐든 상관없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놓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아웃풋을 여기에 놓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끼워 놓고 하는 걸 했으니까 보면 지금 이 모델이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네이밍을 한 모델입니다. 거기에 아웃풋을 집어넣고 지금 클래시파이어니까 이쪽을 해당하는 겁니다. 255 레이어 붙이고 요 클래시파이어에 다시 여기 넣어서 또 255 넣고 그걸 다시 여기 넣고 그 클래스가 5가지니까 마지막에 5를 하고 여기에 요 레이어의 이름을 클래스니까 CLS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단은 어떻게 되느냐, 요 방향으로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아웃풋을 가지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에 또 255 넣고 또 그걸 여기에 넣고 또 넣고 여기 있는 걸 또 넣고 결국 여기에는 x, y, 오메가 그 다음 h, 오메가여야 되니까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름을 바운딩 박스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을 그렇게 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요거의 이름을 제가 명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모델의 네트워크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인풋은 기존에 있던 거에 인풋을 그대로 넣겠죠.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요것과 요것이 2개로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위쪽은, 아래쪽은 클래시파이어, 위쪽은 리그레서. 이 코드를 지금 단어 하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거니까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이건 이름은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쓴 거고 거기에 아웃풋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쭉쭉쭉 와서 네트워크를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래시파이어와 CLS가 만들어진 거고 같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아웃풋을 가지고 쭉쭉쭉 붙여서 리그레서를 단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니까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바운딩 박스에 좌표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여기 다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클래시피케이션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뭐 CNN도 그렇고 CLS라는 네트워크가 여기였고 바운딩 박스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여기는 리그레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이거의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디파인하고 이거의 로스는 민 스퀘어 에러를 MSE를 디파인을 합니다. 이거는 민 스퀘어드 에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웨이트는 둘 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1대1로 하여라. 아니면 나는 바운딩 박스가 더 중요하니까 1대2로 하여라. 제가 웨이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로스 펑션에.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람다 1, 람다 2가 있고 로스인데 이거는 CLS의 로스고 이것은 바운딩 박스의 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팅하여라. 이미지가 들어가고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레이블,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정답지를 주는 거죠. X는 하나고 아웃풋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트레인드 데이터에 정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모델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잠시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돌렸는데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100번인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거는 CPU로 돌릴 만한 연산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이라서 사실 CPU로 돌린다는 게 말이야. 이건 GPU로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 강습회니까 CPU 기반으로 제가 코드를 짰고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부터 제가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네트워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럼 인풋 쉐입은 이렇게 되고 풀링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글로벌 풀링으로 여기까지 글로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요런 느낌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풀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제가 설명드렸죠. 클래시파이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제가 갖다 붙인 거고 다시 또 내려가서 요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모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지금 붙인 거예요. 그 서머리를 하면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는 공통된 거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으니까 여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으니까 그 다음 제가 CLS라고 이름 지었죠. 바운딩 박스라고 이름 지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덴스 레이어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5개니까 5, 바운딩 박스는 XY, HW니까 4.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데 클래스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바운딩 박스는 XY, HW라는 좌표를 리그레션을 해야 되니까 민스퀘어 에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쭉 가보면 이제 학습이 뭐 이거 100번을 하니까 뭐 이제 스탑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 아유, 이게 5.5가 예, 일단 보면 true 레이블이 50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true 레이블이 클래스 해당하는 거 X, Y, H, W, 그 다음 렉탱귤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테스트 이미지를 놓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프리딕션을 해서 프리딕트한 클래스와 프리딕트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플롯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디스턴스 튜브고 클래스도 실제로 라벨도 그리고 예측도 했고, 그 위치를 보면 여기를 보죠. true 레이블을 빨간색, 그 다음 프리딕션 한 거를 블루로 했습니다. 지금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또 뭐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20번째 하면 뭐 여기까지 모델을 합칠게요. 합치고 베어링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개념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인데, 실제로는 제가 말한 이런 심플한 모델은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오브젝트 디텍션 CNN 계열만큼 또 이렇게 역사적 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어요. 뭐 RCN, 뭐 이렇게 Fast RCN, Fast RCNN, YOLO, SS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오고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이 기법들을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연산이 뭐 엄청나게 헤비한 연산이기 때문에 뭐 CNN 계열 그 CPU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 그 GPU 계열로 가서 연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모델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끝단의 모델을 바꿔서 그 부분만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트랜스퍼 러닝을 어떻게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할지를 내일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요 이야기까지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도 끝을 냈고, 자, 다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개념적으로는 뭐다라는 것을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 하면 이런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데, 클래스, 그 다음 바운딩 박스의 좌표, 꽤 많은 작업을 전문가들이 그 어노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오브젝트 디텍션은 끝이 났고, 이것은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관련된 게 세그멘테이션인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 지금까지는 우리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통해서 디멘전을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예요. 이미지에서 그 익스트랙션된 피처를 가지고 덴스 레이어를 붙여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거기에 리그레서를 달아서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미지가 인풋이고 아웃풋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러지 말고 아웃풋도 이미지로 하고 싶어요.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줄인 다음에 다시 늘려야겠죠.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운 샘플링 한다고 하고 여기를 업 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컨볼루션을 하고 그 맥스 풀링을 하면 다운 샘플링이 되었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좀 그 반대되는 작업을 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는 역할의 수학적 오퍼레이터가 고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됐죠? 이제 제가 지금 방향성을, 그러면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앞부분은 컨볼루션이었죠. 뒷부분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뭐 이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냥 컨볼루션은 이 앞단에 줄이는 거,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뒷단에 업샘플링을 해서 인풋의 이미지를 키우는 컨볼루션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 두시죠. 됐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볼루션이에요. 그냥 컨브 2D 우리가 배웠던, 됐죠? 그냥 이미지가 지금 4x4에서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제로 패딩을 해서 5x5에서 제로 패딩을 해서 7x7이 됐고, 그 다음 그 컨볼루션을 해서 5x5가 됐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이건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이 이미지는 그전 슬라이드와 동일한 거고, 제로 패딩을 해도 스트라이드를 2,2로 하면 또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애니메이션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 이 방향으로 인풋이고 아웃풋에 이미지의 사이즈만 보세요.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고 제로 패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함으로써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컨브를 하면 사이즈가 같거나 줄거나, 됐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업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뭔가 컨브 2D가 있으니까 이거에 뭐라고 할까요? 뭐
디컨브 2D 같은 이런 디컨볼루션 같은 느낌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에 디컨브는 없고 컨브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2x2예요. 그리고 패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패딩을 해서 어떻게 되죠? 6x6으로 제로 패딩을 했어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그냥 이거 컨볼루션하고 동일한 겁니다. 컨볼루션을 하면 사이즈가 4x4가 됐어요. 사실 전부 다 0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제로 패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적적으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가 커졌어요. 4x4가 됐습니다. 2x2에서 사이즈를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제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로 패딩을 너무 많이 해요. 요건 또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이미지였는데 이 4개를 찢어요.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0으로 제로 패딩을 했어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했더니 5x5로 커졌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2x2였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픽셀을 찢어서 뭐 나머지는 제로 패딩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을 했더니 이 방향으로 봤을 때 2x2에서 5x5로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커지게 중요한 거예요. 더 해보면 3x3이 5x5가 됐습니다. 찢은 거예요. 컨브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냥 줄였다가 키울게요. 뭐 지금 그 미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컨볼루션을 통해서 컨브 2D 트랜스포즈라는 커맨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면 14x14에서 뭐 맥스 풀링을 할 테니까 7x7로 줄어들 테고 여기다가 더 7x7이란 커널로 하면은 1x1이 돼요. 결국 여기는 숫자 2개인 거예요. 그 다음 컨브 트랜스포즈를 써서 7x7로 업샘플링 시키고 또 14x14 업샘플링 시키고 또 업샘플링 시켜서 28x28로 업샘플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트랜스포즈고 컨볼루션이고 여기도 컨볼루션입니다. 근데 이쪽은 업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컨브 트랜스포즈고 여기는 그냥 컨브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트워크로 보면 앞부분 컨브 2D, 뒷부분 컨브의 트랜스포즈, 컨브의 트랜스포즈, 컨브의 트랜스포즈.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게 케라스 또는 텐서플로우에서 다 뒷단에서 다 스마트하게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사이즈만 디파인 해주면 돼요. 사이즈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28x28이 들어왔죠.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커널 3x3, 뭐 스트라이드를 2x2로 하고 뭐 필터를 30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28x28이 이렇게 되고 채널이 이렇게 된 거고 또 커널 해서 또 64로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뭐 2개를 해서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여기가 인풋이고 요거의 아웃풋은 여기겠죠? 됐죠? 지금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뭐 그냥 쭉쭉쭉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이 사이즈를 다 따져가면서,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셔야 되니까 사이즈를 다 따져가면서 레이어 하나 쌓아보고 또 모델 서머리 찍어서 쉐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과정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그 코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됐고, 요 뒷단은 트랜스포즈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인풋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커널 사이즈 7x7로 하고 64로 하겠다. 그러면 1x에서 커널 사이즈가 7x7이 되고 64개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 원리는 동작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다가 또 뭐 필드 2개 하면은 스트라이드를 2x2 했으니까 14x4인데 32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컴프 2D를. 그리고 또 한 번 또 2x2로 그 트랜스포즈를 하고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28 곱하기 28에 필터가 한 개 1이 돼서 결국은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컨볼루션 계열로 다운샘플링하고 업샘플링 하는 내용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그거 보면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탑이 관심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 어떤 예를 들까요? 잠시만요.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게 뭐냐 하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재료 이미지가. 그러면 뭐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아웃풋이, 그러니까 요런 이걸 뭐라고 하나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요런 픽셀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렇게 뭔가 지금 다르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걸 상이라고 하나요? 뭐 페이즈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그러면 일단 형태로 보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오버랩을 시킨 겁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계열의 제가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그 컨볼루션 또 컨볼루션 트랜스포즈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돼요.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크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 재료 이미지에서도 그 다음 관심이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이 업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목에 보면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FCN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이러냐, 다시 네트워크에 보면 덴스 레이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CNN이에요. 전부 다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 여기도 이름은 Conv 2D Transpose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인풋에 있는 걸 찢어 가지고 스트라이드를 줌으로써 컨볼루션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이에요.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이고, 그러면
CNN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것이고, 이제 요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건 하늘, 이거는 산, 고양이, 여기는 뭐 잔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러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는 것은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양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게 픽셀이잖아요. 픽셀. 이렇게 픽셀이 쭉 있을 텐데, 이렇게 픽셀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이걸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미지에 이렇게 잘라서 픽셀들이 있을 거고, 그 픽셀마다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미지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좀 더 다른 말로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것은 클래스를 예측하는데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모든 픽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예요. 모든 픽셀에.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죠.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픽셀별로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3개겠죠. 백그라운드, 또 캣. 각각의 픽셀마다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다 판별을 해야지만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재료의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되는 것이고, 미세 구조가 있었을 때 그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상의 분율을 이 픽셀을 다 더하면은 면적이 되는 거니까 각각 해당하는 뭐 상의 분율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어떤 재료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말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인풋 이미지에 무엇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세그멘테이션은 그 인풋, 그 이미지 안에 무엇이 있나 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아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뭐 다 같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그멘테이션 좋아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과 레이블링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공지능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여기는 뭐 이게 CNN 뭐 이런 구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이 인풋 단에 보여주고, 지금 여기는 CNN을 해서 다운샘플링하고 트랜스포즈 CNN을 해서 업샘플링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아웃풋 단에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야 돼요. 색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다 칠합니다. 이거는 개야.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땁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고양이야 라고까지 하는 페어드 이미지가
되어야 돼요.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의 어노테이션이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학습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또 그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또 학습을 시켜야겠죠. 상당히 헤비한 작업입니다. 헤비한 작업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개념인 거고, 다운샘플링도 하고 업샘플링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다시 이미지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잠깐 쉬고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중간에 스킵 레즈넷이라고 해서 스킵 커넥션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